19번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헌정사 잘 따라오세요. 할 수 있어요. 자, 60년 3차, 60년 3차. 3차는 20하고, 60년 3차 20하고, 4.19 이후에요. 60년 헌법 3차 개정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의 일을 확인하면 그 외의 법관은 대법관 회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아, 맞는 질문. 자, 최근 기출된 거죠. 그래서 60년 3차 20하고, 자,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이 자격이 있는 자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의 일을 확인한다. 요 대법원장, 대법관 이외의 법관은 대법관 회의 결의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60년 3차 헌법재판제도 도입. 맞죠? 그 다음에 뭐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이렇게 쭉 있는데, 헌법에 관한 최종 해석 하고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의 선거에 관한 소송. 아, 이게 있었어요. 자, 맞는 질문. 이거 중요해요. 보시면, 자, 3차 60년 최초로 헌법재판소 설치하는 규정인데, 자, 나중에 하면 위탄 정쟁소, 위헌범 심판, 탄핵 심판, 권한, 위헌정당 해산, 그다음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위탄 정쟁소인데, 헌법소원만 현행 헌법에서 도입되고, 나머지는 다 3차 20항 헌법이 있어서 보시면 위, 탄, 정, 쟁, 헌법소원 빼고, 그러니까 위헌 여부, 탄핵 재판, 정당 해산, 권한쟁의 여기서 했는데, 여기서 현재 없는데 요때 있었던 게 헌법에 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이 있었고,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은 선거에 관한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관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최근 시험에서 조금 물은 거예요. 중요해요. 자, 60년 3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차에서 맞아요. 근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뭐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건 어디? 자, 요건 5차 62년 30, 5차 62년 30하고, 그래서 60년 3차 헌법 개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2년 5차 30화국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30화국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62년 5차 30화국은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하는 동시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권위죠. 아, 더 써요.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 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이게 특별 해임 건의는 원래 해임 의결 권한이 아니라 해임 건의하는 거에 불과함에도 대통령 특별한 사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요때 그 현행 헌법과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1항과 2항에 건의가 있을 땐 대통령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돼. 이 범에 헌법에 이런 규정을 더 썼던 거예요. 그다음에 대통령 국민의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선출, 직선제. 62년 5차 30하고 개정헌법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 위헌 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했다. 자, 이거 제가 295페이지에서 헌정사 한꺼번에 다 정리할 거예요. 자, 이거 맞는 질문. 62년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의 법관 추천회의제. 자, 62년 5차 30하고 대법원장이 법관은 법관 추천회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대법원 판사인 법관, 대법관이죠. 대법원장이 법관 추천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아, 법관 추천회의제가 62년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구나. 그 다음에 62년 5차 30하고 헌법. 자,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정? 62년? 1972년 헌법이에요. 72년 몇 차? 7차 40하고 유신헌법. 자, 72년 7차 40하고 유신헌법, 72년 7차 40하고 유신헌법. 자, 계속 이렇게 나눠요. 62년 헌법에 72년 헌법을 이렇게 묻기도 하니까 72년 헌법에서 있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지금 똑같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현행국법인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는 대표자 국민 투표 직접 민주주의 대표자를 통해서 간접 민주주의 이런 형식으로 규정돼. 이게 언제? 7차 72년 그 다음에 62년 3공화국 5차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 정당에 해당됐을 때 의원직 상실 당적 이탈 의원직 상실 다만 합당이나 제명으로 인한 선거에 당하는 예외. 이렇게 62년. 그래서 5차 개헌 헌법 62년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정당 추천을 필수적 요구하고 소속 정당을 이탈하나 변경할 때 의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72년 7차 사공화국 유신헌법 7차 대통령의 임기를 5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토론 없이 기명투표? 자, 7차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투표. 선거는 대부분 이제 무기명이죠. 선거. 사람을 뽑는 거와 관련돼서는 눈치가 보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요때 72년 유신 임기는 6년 했어요. 6년. 72년 7차 사공화국 유신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 투표로 확정하고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으로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의 의결을 확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헌법 개정 절차를 이용한 아주 중요하고 자주 출제돼요. 기억을 해주세요. 72년 헌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보면 7차 개정 헌법 개헌 절차 이원화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확정하고 손쉽겠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통일 주체 국민의 의결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어요. 이원화 72년. 그 다음에 국회 국정감사권은 제한헌법에서부터 규정되어 오다가 62년 5차 개정헌법에서 폐지되고 현행헌법에서 다시 규정됐는데 7차 72년 개정헌법에서 폐지. 자, 국회 국정감사권은 중요해요. 연역도 중요해. 그래서 72년 7차 개정헌법은 국정감사권 조항을 삭제. 유신헌법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때 삭제했다가 현행헌법에서 부활했다. 자, 국정감사권 연역 중요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72년 7차 사공화국 유신헌법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통일 없이 아까 무기명 투표로 대통령을 선거하고 그 밖에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막강한 권리.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거를 통해서 뽑아요. 3분의 2. 이게 그러면 대통령의 입김에 따라 이렇게 이런 국회는 유정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유신 정우의 약자예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은 국회의원들. 이게 대통령의 친위 부대로 이렇게 했었던 이제 72년 이 헌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 민주주의에 굉장히 역행하는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72년 헌법 유신헌법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통일 주체 국민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하였다. 그래서 개헌 절차를 이원했는데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하였지만 국회의원 제적 과반수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통일 주체 국민회의. 그러면 아까 여기서는 뭐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통일 주체 국민회의 의결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80년 8차 5공화국 80년 전두환이 12.12 사태 79년 12.12 사태 이후에 80년 헌법 8차 개정 그래서 국가 사회 보장
사회복지 증진 노력 의무, 중소기업 사활동 보호 육성, 소비자 보호 운동 보장. 특히 소비자 보호 운동. 시험에 잘 출제돼요. 8차 개정 헌법. 자, 8차 80년 헌법. 임기 7년.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도록 1차에 하나여 중임? 7년을 중임하면 14년이야. 7년 단임제.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위원회를 규정하였다. 그래서 자, 80년 헌법은 직선제가 아니었죠. 전두환은 그 간선제로 이렇게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직접 뽑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는 다 맞아요. 그래서 요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80년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 그래서 여기서 대통령 임기 7년 대통령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 그래서 또 무기명 투표고 임기는 7년인데 중임할 수 없고 단임제였어. 자, 요 두 군데가 틀린 거죠. 자, 이때도 이제 헌법위원회 있었고. 그 다음에 80년 50하고. 자, 요건 중요해요. 8차. 전두환. 통일주체 국민을 폐지하였으며 행복추구권. 자, 80년 8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무죄 추정의 원칙. 환경권, 적정임금. 자, 요거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80년 헌법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무죄 추정의 원칙, 환경권, 적정임금. 자, 무죄 추정 원칙은 80년 헌법 8차 적법 절차의 원리. 적법 절차 현행. 현행이 뭐예요? 9차 87년 헌법. 적정임금이 80년 8차. 최저임금 87년 9차 현행. 자, 그래서 8차는 행복추구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 환경권, 적정임금. 근데 적법 절차 원리는 현행헌법, 최저임금은 현행헌법, 적정임금은 8차 80년. 80년 헌법, 현행헌법. 노인 청소년 복지 향상, 이거 다 현행헌법이에요. 그래서 80년 현행헌법 최저임금 실시와 노인 청소년 복지 향상. 현행헌법 87년 헌법은 국가가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이거 참 어렵죠, 이거. 그래서 두 문자만 이렇게 막 따서 이렇게 외우면 이게 그 어떤 흐름을 아는 게 좀 중요해요. 그다음 헌법 규정에 익숙해지는 거. 자, 현행 헌법 규정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현행 헌법 전문에 처음으로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그래서 불이한 거한 4.19 정신. 요거하고 같이 들어온 거죠. 보시면 현행 헌법 전문에서 자, 현행 87년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이한 건 4.19 민주주의 계승을 명시하였다. 자, 87년 헌법. 체포 구속 시 이유 고지 및 가족 통지 제도 추가. 특히 중요한 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신설. 적법 절차 원칙 언제? 8차가 아니라 8차는 무죄 추정, 9차 현행 적법 절차 원칙. 62년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 맞고 80년은 적정임금, 환경권, 87년 최저임금. 이렇게 되면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87년 헌법은 다시 적법 절차 중 아까 봤죠? 80년 8차 무죄 추정 원칙, 체포 구속 시 고지 및 가족 통지 의무, 형사 피해 재판 절차 진술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 요 세 개는 한번 같이 기억을 해요. 현행 헌법에서 적법 절차 조항, 80년에 이제 막 그 전두환 정권에서 어떤 그런 포괄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체포 구속 시 고지 및 가족 통지 의무,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 이런 것들이 강화됐고, 아까 계속 보면 최저임금 문제. 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억을 같이 하죠. 자, 요 정도만 알아도 시험장에 갈 때 든든해요. 헌정사 나와도. 요 정도 알면, 요 벗어나면 내가 어려우면 다른 애들 다 어려워. 자, 요 정도는 같이 기억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 헌법 개정안은, 자, 헌법 개정안 나오면은, 헌법 개정도, 개정 절차도 거의 한 문제, 그러니까 40문제, 사법시험에 40문제로 시험을 할 때 거의 매년 나왔는데, 20문제 시험에서는 거의 나오긴 나오는데, 한 해 걸러서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근데 그만큼 중요해요. 제공의 국공. 이렇게 기억해요. 헌법 개정, 제공의 국공, 제안, 공고, 국회 의결, 국민투표, 공포. 그래서 제공의 국공. 자, 공포가 맨 나중이고 숫자가 중간에 들어가요. 제공의 국공 중에서 20, 60, 30. 26 숫자는 중간에 넣는다. 제공의 국공 20, 60, 30은 중간. 20일 이상 공고, 그러니까 60일 이내 의결, 30일 이내, 그러니까 20, 60, 30. 자, 그래서 자, 헌법 개정은 재적용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그 다음에 그래서 국회 재적용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제안된 헌법 개정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 그 다음에 국회는 헌법 개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의결. 국회 의결. 제공의. 그 다음에 헌법 개정 국회 의결한 후 30일 이내의 국민투표. 의결한 후 30일 이내의 국민투표.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 공포. 제공의 국공이고 20, 60, 30이 중간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20일 이상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 이게 가장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헌법 개정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이게 가장 어려워.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 중에.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그래서 제공의 국공 20, 60, 30으로. 그 다음에 제일 어렵게 나왔을 때는 60일,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인데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60일 이내. 이렇게 틀리게. 공고된 날로부터 20, 60. 공고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이 아니랬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형식의 시험이에요. 의결한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자, 20일 이상 공고, 제공의 국공, 20, 60, 30. 헌법 개정안은, 선거는 아까 무기명 투표했는데 헌법 개정안은 기명 투표. 왜 그래? 책임 소재. 헌법 개정. 진짜 국가의 어떤 장래를 이렇게 결정하는데 책임 소재를 확실하게 묻게. 기명 투표.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헌문헌법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법규모 최소한 130조에 의거한 헌법 개정 방법에 의하여 이거에 의해 개정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일한 재적용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국회 의결을 얻은 다음 그러니까 130조예요. 그 다음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되는데 여기 통과하기 굉장히 어렵죠. 재적용 3분의 2,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그러니까 지금 수도 이전을 할 때 이 절차를 밟으면 그 보수당이 110 몇 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뚫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국민투표를 거쳐야 되는데 다만 관습헌법 규범 헌법 전에 아까 말했죠. 상반되는 규범을 첨가하면 폐지된다고. 자,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제외 국민. 자, 제외 국민 나오면 좀 헷갈리시는데 제외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인데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할 목적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아직 취득하지 못한 나가 있는 사람, 우리나라 국민인 거예요. 제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간이 법률기사 주민등록이 예전은 그러니까 외국 영주권 취득하면 나가 있으면 주민등록이 불가능했어요.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인 주민을 지방선거권 피선거권 아니 주민등록을 못하게 해놓고 주민등록 요건을 이렇게 있어야만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피선권을 부인하도록 한 규정 국내 재외국민의 공무단위권을 침해. 그래서 지방자치 주민으로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오면서 지방자치단위 사무와 얼마든지 밀집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주민은 특히 종래 불가능한 재외국민 주민 지방선거 피선거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국내 거주 재외국민의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2007년 6월 28일 날 불가능한 사람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헌법 위반된다라고 하고 나서 그 거소 신고를 하면은 이렇게 그 선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더 나중에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아무튼 판례에서는 주민등록이 불가능한 재외국민이 주민의 지방선거 피선거를 부인하게 되면 재외국민의 공무단위권을 침해한다고 했어요. 자, 외국인인데 참정권, 입국의 자유, 기본권 주체성, 이렇게 이런 건 내국인한테 줄 필요가 굉장히 있죠. 참정권이라든지 입국의 자유. 그다음에 개나 소나 다 들어올 거니까 특히 뭐 동남아 이런데 난민들 막 그래서 이런 거는 인정해주기 어려운 거예요. 대신에 출국의 자유는 인정이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입국의 자유는 주체성 부인돼요. 외국인. 그래서 참정권에 대한 외국인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입국의 자유 것이므로 이것도 외국인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가의 소멸, 국적 상실 사유가 된다. 자,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더불어 발생하고 국가의 소멸은 바로 국적 상실 사유가 되는 거예요. 헌법 2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 자, 헌법 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그게 뭐예요? 국적법.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에 위임하고 있으나 국적의 유지나 상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 관계를 위임하고 있는 걸 풀이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전반적인 법률을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뿐만 아니라 국적 유지 상실을 둘러싼 전반적인 법률 관계를 법률로 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하지 않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함께 허용한다면 각 나라에서 권리만 행사하고 병역 납세와 같은 의무는 그때 유리한 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악용하려고요. 자, 재외 동포법에 적용돼서 이제 혜택. 정부 수립 이전. 자, 정부 수립 1948년 8월 15일. 이전 이주동포를 제외. 아니, 간도, 연해주,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 하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이렇게 만드는데 수립 이전 제외? 말이 안, 이 사람들부터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등원칙 위배. 자,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재동포 적용돼서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 차별한 자의적 입법에서 평등원칙 위배. 주로 이제 그 전에 갔던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이제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많죠. 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직업이나 학문적인 사유로 자진 출국한 자들이 선거권을 옛날엔 그랬어요. 행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귀국해야 했어요.
교육까지는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걸 하려고 들어와야 돼. 비행기 타고 그럼 공부하거나 아니면 거기 회사에 있는데 들어와야 돼. 선거권을 해. 내 진짜 저 보수 정당 너무해. 그래서 좀 내가 투표해서 이렇게 심판하겠다. 들어와요. 자, 해외 체류자의 국외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공무원, 특히 학문의 자유 등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데서 부적절하다. 자, 그래서 2007년 이때 재외국민과 단기 해외 체류자 등 국외 거주자 전부의 국정 선거권을 부인하고 있는 조항은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갖지 못한 거죠. 그래서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 원칙의 위반.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이게 중요해요. 재외국민 국민투표권을 전면적으로 배제, 국민투표권 침해. 자, 북한 주민.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아니면 국적 취득을 해야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탈북 주민은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왜 그래? 헌법 3조 영토 조항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한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영토 조항. 자, 우리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영토 조항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효력이 미치므로 북한 지역도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가 되고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중국적자들에 대해서 병역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해요. 당연히 합헌이죠.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할 수 없다. 남북 정상회담 개최. 통치행위예요. 이걸 어떻게 사법심사할 거야? 통일을 위해서 김정을 이렇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는데 그걸 사법심사? 사법부가 자제해야 될 영역이에요. 고도의 어떤 정치적 행위, 통치행위 및 이 과정에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의 사업권 대가명을 송금? 아, 요거는 돈을 보내고 이런 거는 통치행위로 보면 안 보내면 되잖아.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한 통치인에서 사법심사에 될 수 없는데 맞는데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송금을 비교해서 기억해야죠. 정상회담의 고도의 정치적 성격. 근데 송금 행위 자체는 법치 국가 원리와 평등 원칙에 비춰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 송금 대상.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했어요. 유엔에 남한도 가입하고 북한도. 유엔은 국가가 이렇게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했다면 남한이 북한을 국가로서 승인한 거다? 아,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곧 다른 가맹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당연히 상호간에 국가 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영토조항 때문에 북한을 다른 국가라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 북한까지 포함 그러니까 달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그 국가로 승인한 게 아니에요. 동시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남북 합의서는 조약이 아니에요. 조약이 뭐예요? 국가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조약이라고 하죠. 국가 간의 합의인 거예요. 그럼 남북 합의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조약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조약으로 보는 순간 조약의 개념 자체가 국가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그 조약으로 보면은 북한은 국가로 인정해야 돼. 그럼 영토조항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합의서는 중요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 중에 가장 훌륭하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나라라고 하면은 북한은 국가로 인정하니까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임을 전제로. 그래서 그 합의서는 아까 국가
간의 합의가 아니니까 조약이 아니어서 신사협정. 그래서 조약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거죠. 신사협정. 기본은 조약 아니고 신사협정. 신사협정이 딴 게 아니라 정치적 구성력은 있을 수 있으나 하면 좋은데 법적 구성 안 해도 뭐 이렇게 강제력이 없는 거. 조약은 강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사협정이다. 자, 남북 기본 합의서는 조약은 아니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아,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자, 남북한 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 합의서를 비준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는 동의. 조약은 아닌데 이런 절차를 또 조약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어떤 때는 국가처럼 이거 조약 체결 절차잖아요. 근데 국가로 인정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잠정적인 어떤 특수관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남북합의서 체결 비준할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국회는 동의권. 거의 조약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최대한 대한민국에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북한 주민은 아까 대한민국 주민이죠. 국적 취득 절차 X 바로 자, 헌법 영토 조항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 주민 또는 법인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역에 있는 데를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게 뭐예요? 외국환 거래법. 법과 관련돼서 북한을 그러니까 이런 개별 법률 정해서 북한 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 북한 주민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역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건데 삼위일체,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이게 굉장히 어렵죠. 이거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이거 물어보면 굉장히 곤혹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예수님의 지위, 예수님의 지위가 신이냐 인간이냐. 신이라고 예수님의 지위를 신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하나님만이 유일신인데 이러면 유일신 원리에 배치되잖아요. 그래서 신이라고 규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냐? 예수님이 인간이냐? 예수님이 인간이면 내가 나하고 직접적으로 우리 아버지나 우리 선생님을 더 믿지. 그 어디 이스라엘 옛날 인간이면은 뭐 그렇게 이렇게 믿을 어떤 신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으로서의 지위와 인간으로서의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남북한의 관계가 어떨 때는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외국 또는 외국인의 외국환 거래법 하는데 근데 국가로서는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조약 남북 합의서는 조약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최대한 유리하게 이제 그 얘기고. 자, 그래서 국가보안법과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은 법 체계상 일반법과 특별법. 그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게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국가보안법은 아까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대한민국 영토 전체 북한도 우리나라 땅. 헌법 4조는 북한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헌법 4조. 그럼 뭐야? 평화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려면 뭐예요? 북한의 실체를 인정해야 돼.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유명한 3조와 헌법 3조와 4조의 충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니까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게 뭐예요? 영토 정하면 여기 북한은 반국가대 IS 같은 무슨 여기 그냥 내보내야 되는 거지. 무슨 3조만 있으면은 북한은 그냥 IS 같은 전쟁으로 밀어내야 되는데 통일을 평화적 통일. 그러니까 요거는 실체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은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삼위일체 이런 개념.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실체를 인정하는 실체. 동시에 삼위일체 대남 적화 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 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 대체. 몰아내야 되는데 한번 협상 이 모순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엄연한 현실. 그래서 전자 대화의 협력의 동반자를 위해서는 남북 교류 간의 협력. 근데 반국가 단체에서는 국가관 적용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근거도 각각의 헌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우위에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적용 영역이 다른. 각각의 헌법적 근거도 다른. 독립해서 존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와 같이 국가법과 남북 교류에 관한 법률은 상호 그 입법 목적과 규제 대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존재 의의가 있는 거예요. 자, 탈북 의료인에게 국내 의료 면허를 부여할 입법 의료 요즘 의사들 그 다음에 의료 체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의료 혜택을 보는 아파서 갔는데 그 의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격증 엄격한 어떤 자격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인 건 맞는데 그 사람에게 의료 면허를 입법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